쉽게 그런 문제는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펑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치가 굉장히 크고 너무도 중요해요.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처음에 이 기초과정 배우실 때 맨 처음에 나온 게 소프트웨어가 뭐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특성이 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가시성이에요. 그다음에 무형이에요. 기억나세요? 이 비가시성과 무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이슈가 발생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수단, 그게 이 지금 펑션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블록의 개수가 몇 개야,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블록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지금 이거 하나 제품을 개발하는데 소프트웨어 블록의 개수가 몇 개야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누가 와서 세도 오차범위 0.5% 이내에 수렴되는 방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요교 구모 측정은 당연히 하는 거고, 자, 변경을 관리할 때 변경으로 인해서 실제 FP 점수가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정량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는 정량적으로 걔가 전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예를 들어서 1000 FP 중에 변경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바뀐 게 예를 들면 200개다. 그러면 1000개 중에서 200개가 바뀌었으니까 변경 영향도 또는 변경률이 20%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기능 목록에다 대고서 다 계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생산성과 품질의 측정 및 개선. 그래서 1FP당 결국에는 저희가 1000FP 시스템을 개발할 때 거기에 총 투입된 멤먼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멤먼스로 그 FP를 나누게 하면 1멤먼스당 몇 FP 개발했는지 나오죠. 생산성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펑션 포인트 그 기능들 중에 실제로 테스트 해가지고 결함이 발생한 해당 기능들 숫자를 세어리고 거기에 부여된 FP 점수를 카운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결함치 또는 결함률을 FP 기준으로 산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FP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측정 지표들을.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펑션 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사용자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EI, EO, EQ, 그 다음에 IRF, EIF, 그러니까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에서 벗어나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안 맞잖아요. 응?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인베디드요? 네, 인베디드도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안 맞긴 한데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자 관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자만이 아는 그런 용어로 쓰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래서 관리자 화면을 만들었어요. 사용자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용자한테 안 필요해요. 관리자도 일종의 운용 사용자 입장이에요. 그거는 이제 고객하고 이야기할 때 이 기능 개발해 줄까 말까라고 고객한테 그러니까 빨리 물어봐야 돼요. 근데 고객이 필요하지 라고 말하면 범위에 딱 집어넣고 카운팅해서 돈 받을 수 있어. 근데 고객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객은 관리자 화면을 모르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이 화면 개발해야 되는데 그럼 고객이 뭐라 그럴까요? 친정말 하지. 근데 이거 너네가 운영하려고 필요한 거잖아. 알아서 해. 돈을 못 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자 하면은 실제로 고객이 요구한 것이면 카운팅. 고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이건 제외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구사항은 정할 때 그렇다면
맞아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관리자는. 안 넣으시면은 그거는 나중에 변경하자고 거꾸로 사업자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개발자가 이야기를. 고객 입장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관리자 화면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화면이 없이 작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누구의 편의를 위한 거야? 우리의 사용자들을 위한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누락돼 버려요. 그리고 돈 못 받고 그런데 어쨌든 개발을 해줘야 돼. 왜? 나중에 내가 운영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질문인데 지금 하는 게 홈리파이 오빠가리 네네. 네. 아, 뭐 이야기하시려고 하던 게. 다른 질문이었어요. 아,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지금 카운팅 할 때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코드성 테이블이에요. 코드성 테이블. 네, 코드성 테이블은 각각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얘가 이제 필요해요. 원래는 얘가 필요하니까 각각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면 비효율적이니까 이거를 코드성 테이블로 정해놓고 계속 참조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코드성 테이블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FP 카운팅 할 때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이제 푸실 때 코드성 테이블로 간주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카운팅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중복적인 것들도 전부 다 카운팅할 때 제외를 해요. 왜냐하면 중복성은 물리적인 중복이잖아요. 논리적으로는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이 기능 일부를 다른 쪽에서 계속 가져다 쓰게 되면 얘는 카운팅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건 카운팅 안 된다. 중복되는 건 그건 물리적인 중복이고 논리적으로 보면 걔는 기능이 아니다. 한 번만 카운팅 해줄 수 있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엑셀 다운로드. 엑셀 다운로드는 기능일까요? 원래 엑셀 다운로드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다른 것뿐이고요. 논리적인 기능은 하나예요. 엑셀로 뿌렸냐 아니면 사용자 UI에 뿌렸냐의 차이뿐이에요. 근데 엑셀 다운로드는 이 UI가 엑셀로 바뀐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미 똑같은 화면이, 조회 화면이 이미 UI에 있어요. 그럼 이 기능은 중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카운팅 불가. 다만 다운로드 버튼을 구해야 되잖아. 이 버튼 하나는 뭐예요? 뭐를 불러오든지 상관없이 이 버튼 하나는 그냥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기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버튼 하나 그냥 그 기능으로 카운팅하고 원래 조회에 해당된 컨텐츠 내부에 대한 그거는 카운팅 불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외사항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정도만 코드성 테이블하고 이 버튼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면 그러면 뭐 카운팅하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 나왔을 때. 네. 네. 예, 다르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판단을 해서 예, 가공돼서 나온 조회 형태가 원래는 엑셀로 안 하고 그냥 화면으로 구현했을 때 다른 화면이다. 그럼 이건 별도의 기능입니다.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 엑셀에는 다양한 필드가 10개 정도 보일 수 있는데 네네. 근데 화면은 한계성이 있어서 네.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개만 한 네. 6개까지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건 두 개는 다른 화면이에요. 다르다는 예. 근데 고객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죠. 아니면 엑셀 다운로드를 만들어주지 마시고 그냥 화면이 좁지만 옆으로 스크롤해서 가도록 만든 다음에 길게 만들어주세요. 네. 뭐, 네. 네. 보통 이제 견적을 특히 작성하는데 견적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뭐, 어떤 뭐라고 그러냐 견적이라든지 발주자가 사업자를 채택하기 위해서 그 견적에 대한 것을
저거 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가 저 FP를 통해서 분석가를 내는데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는 기능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인지 그냥 대충만 알지 그냥 하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기능이 되나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사업자가 그냥 손해를 봐도 그냥 감수하는데 만약에 저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FP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ISP 때 어바웃으로 되어 있는 그 기능 목록이 실제 분석 단계 들어가 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증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ISMP라고 하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시스템의 상세 기능 FP 수준으로 도출하라라고 신 RFP 가이드에는 돼 있어요. 전자정부 사업에. 그러면 그 ISMP 사업을 발주를 해서 무조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분석 단계만 따로 발주를 해서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 다 정리되고 FPO 카운팅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사업을 내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현실은 그렇게 하면 발주처 담당 공무원의 일이 엄청나게 증가하죠.